자, 소주 잔 좀 채워봐. 오늘은 우리가 한때 천국이라 믿었던 2026년의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때 우리는 모두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어. 마치 뜨끈한 온돌방에 누워 귤이나 까먹으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야. AI 인공지능이 한국 경제의 구세주가 될 거라는 뉴스가 매일 아침 광화문 전광판을 도배하던 시절이었지. 사람들은 더 이상 복잡한 엑셀 함수를 배우지 않았고 주식 차트를 분석하느라 밤을 새우지도 않았어. 그저 딸깍 한 번이면 AI가 보고서를 쓰고 투자를 하고 심지어 우리 집 냉장고 속 김치 재고까지 맞춰서 주문해 줬으니까. 우리는 이걸 갓생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건 뇌를 마취시킨 채 링거만 꽂고 있는 중환자의 평온함과 다를 게 없었어. 기업들은 신이 났지. 인건비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니 재무제표가 아주 예술이었거든. 마치 무한 리필 고깃집에 왔는데 고기를 굽는 건 기계가 다 해주고 우리는 입만 벌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달까. 김 대리도 박 과장도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일이라곤 AI가 띄워주는 승인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었어.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고 우리는 그 돈으로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꿈꾸며 가상자산에 돈을 묻어뒀지.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그 케케묵은 경제학 원칙이 기계라고 예외는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편하게 누워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인쇄되고 있었어. AI를 돌리는 전기료 서버 비용,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 마치 카드로 명품 가방을 긁어대면서 다음 달에 내가 갚겠지라고 외면하는 철부지 대학생처럼 국가 전체가 비용을 외면하고 있었던 셈이지.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하고 조용해서 아무도 그 미세한 균열을 눈치채지 못했어.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마트에서 집어드는 시금치 한 단의 크기가 미묘하게 작아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우리는 그저 AI가 추천해주는 가성비 맛집만 찾아다니며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착각했지. 경제라는 건 피가 도는 생물 같은 건데 우리는 기계가 달아준 인공심장에만 의지한 채 스스로 숨쉬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던 거야. 어느 날 김 대리가 무심코 누른 승인 버튼의 반응 속도가 평소보다 0.5초 느려졌을 때 그게 붕괴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댐이 무너질 때 처음부터 콱광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실금에서 물 한 방울이 똑 하고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되거든.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 매달 통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구독료 알림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서부터였지. 처음엔 커피 한 잔 값이라며 웃어 넘겼는데 이게 마치 새해 다짐으로 끊어놓고 샤워만 하고 오는 헬스장 회원권처럼 야금야금 내 지갑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야. AI 기업들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며 공짜는 끝났습니다 호객님 하고 유료화 전환을 선언했거든. 업무용 챗봇부터 집안일 돕는 로봇 청소기까지 구독을 안 하면 멍청한 깡통이 되어버리니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할 수밖에. 그러자 김밥 천국 기본 김밥 가격이 5,000원을 넘기 시작했어. 사장님 월세보다 가게 안에 둔 키오스크랑 로봇 팔 구독료가 더 비싸졌으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사람들은 슬슬 마이너스 통장을 기웃거렸지. 우리는 이걸 선진국형 소비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빚내서 로봇 주인님들 전기세 내주는 꼴이나 다름없었어. 정부는 디지털 강국 코리아를 외치며 보조금을 뿌려댔지만 그건 골마 터진 상처에 빨간 약 대신 뽀로로 밴드 하나 붙여주는 격이었지. 사람들은 현실의 팍팍함을 잊으려 주식 어플만 들여다봤어. 화면 속 빨간 불기둥만이 유일한 위로였으니까. 기업 실적은 AI가 만든 가짜 보고서 덕분에 연일 최고치를 찍었고 개미들은 불나방처럼 그 속으로 뛰어들었지.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따오면서도 주식 계좌 수익률을 믿고 주말엔 백화점 명품관 앞에 줄을 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어.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오마카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하려 애썼지. 그런데 이 화려한 파티장 뒤편에서는 한국전력 건물의 두꺼비집이 과부하로 타들어가고 있었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를 빨아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 우리 땅이 거대한 건전지가 된 셈이야.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도시 전체가 후끈거렸어. 서버 열기를 식히느라 24시간 에어컨을 돌려대는 데이터 센터들 때문이었지. 동네 치킨집 박 사장님은 이제 닭을 튀기지 않아 닭 튀기는 로봇이 고장나지 않게 기름칠하고 업데이트 버튼 누르는 게 일과가 됐어. 편해서 좋네 라고 웃으셨지만 정산 때 보면 로봇 대여료랑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밤마다 소주병을 까셨지.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해방시켜줄 거라 믿었지만 실은 우리가 기술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거야.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어. 비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갈 수 있다는 신호가 계속 왔는데도 말이야.
외국인 투자자들은 슬슬 눈치를 채고 있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눈치 빠른 외국 자본들이 가장 먼저 짐을 싸기 시작했어. 마치 회식 자리에서 계산서가 나오기 직전에 화장실 가는 척 사라지는 얄미운 선배처럼 말이야. 원달러 환율 그래프는 설악산 대청봉을 향해 거침없이 하이킹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저 멍하니 입만 벌리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널뛰기를 시작했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아메리카노 원두부터 라면 끓여 먹을 밀가루 값까지 안 오르는 게 없었거든. 동네 빵집에 앙버터 빵 하나 가격이 10,000원을 찍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는데 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술자리 농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지. AI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구독을 해지하니 수익을 메우려고 남은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뒤집어 씌우는 악순환에 빠진 거야. 정부 관료들은 뉴스에 나와서 일시적인 조정 국면입니다. 펀더멘털은 튼튼합니다. 라는 말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했어. 하지만 그건 이미 물이 목까지 차오른 타이타닉호에서 여러분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라고 방송하는 선장이나 다름없었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월급의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했어.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의 관리인으로 전락한 기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대한민국 불패 신화, 그 단단하던 부동산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 강남 아파트조차 매물이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은 멸종위기 동물처럼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말 그대로 돈맥경화 상태에 갇혀버렸지. 밤마다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서 이자를 메워보려 했지만 거리에는 이미 AI 자율주행 택시들이 그 자리마저 뺏어가 버린 뒤였어. 투잡 쓰리잡을 뛰고 싶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은 기계들이 편의점 알바보다 싼값에 처리하고 있었거든.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고 환호했던 기술의 효율성이라는 칼날이 이제 돌고 돌아 정확히 우리의 밥줄을 겨누고 있었던 셈이야. 자영업자 피업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어. 임대료 내고 로봇 서빙기 대여료 내면 적자니 가게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길이었으니까. 화려했던 홍대와 가로수길 메인 거리에 임대문이 종이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고 도시는 마치 이 빠진 호랑이처럼 흉하게 늙어가고 있었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어. 곧 금리 내리겠지.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하며 희망 고문의 끈을 놓지 못했어. 마치 수능 시험을 망친 학생이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혹시나 마킹 실수를 해서 만점을 받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그 안쓰러운 심리랑 똑같았지. 겉으로는 평온한 척 출근했지만 가정마다 카드 돌려막기,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어.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충격적인 어닝 쇼크를 발표하던 그날 가려져 있던 커튼이 확 젖혀지며 진짜 공포가 덮쳐왔지. 그날 아침 주식시장 전광판은 마치 한겨울 꽁꽁 언 한강물처럼 온통 파란색으로 뒤덮였어. 빨간색 상승 불기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매도 버튼을 눌러댔지만 그건 마치 고장난 현관문 초인종처럼 아무리 눌러도 응답이 없었어.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팔겠다는 사람만 구름대처럼 몰려드니 마치 출근 시간 지옥철에서 내리려는 사람은 없고 타려는 사람만 밀고 들어오는 꼴이었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던 그 거대 AI 기업이 사실은 3년 내내 적자였다는 고백은 마치 재벌 2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신용불량자 백수였다는 걸 알게 된 것과 같은 충격이었어. 기술 개발비로 썼습니다. 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았어. 우리의 피 같은 퇴직금과 전세자금이 증발해버린 뒤였으니까 은행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빌려줬던 우산을 뺏어가기 시작했어. 대출 연장은커녕 당장 원금을 갚으라며 비톡촉 문자를 폭격처럼 쏘아댔지. 어제까지만 해도 고객님은 VIP라며 굽신거리던 은행 창구 직원의 눈빛이 빚쟁이 쳐다보는 눈빛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라. 점심시간 편의점에서는 곳곳에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기계음이 울려 퍼졌어. 마치 우리 경제의 사망 선고 소리처럼 들렸지.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면서 우리는 당장 컵라면 하나 사 먹을 현금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어. 숫자로만 존재하던 사이버머니가 사라지자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아무런 보호막 없이 차가운 현실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거야. 강남 불패, 그건 옛말이 됐어. 30억 하던 아파트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으니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지.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은 이 파리만 날리다 못해 아예 셔터를 내리고 잠적해버렸어.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엘리베이터 추락하는 속도보다 빨랐으니까. 영끌에서 집을 샀던 김 대리는 밤새 술을 마시고 이건 꿈이야
라고 울부짖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대출이자 청구서가 악몽처럼 베개맡에 놓여 있었어. 코인과 주식으로 파이어족을 꿈꾸던 2대남 3대남들의 계좌는 마치 게임 서버가 초기화된 것처럼 영원으로 수렴해갔지. 그들이 자랑하던 명품 시계와 외제차는 중고 장터에 헐값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그걸 사줄 호구마저 멸종해버린 세상이었어. 정부가 긴급 대책이라며 돈을 풀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구멍난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초등학생도 알고 있었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데 돈을 더 찍어낸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그냥 땔감만 더 늘리는 꼴이지.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비어가기 시작했어.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던 AI 기업이 서버 비용을 못 내서 시스템을 셧다운 시켜버렸거든.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는 상황,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사람들은 생수와 라면을 사재기하려 몸싸움을 벌였어.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붕괴가 폭탄 하나 터지지 않고 조용히 모니터 화면 속에서 시작되어 우리 식탁까지 덮쳐왔다는 거야.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마치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픈 다음 날 아침과 같았어.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깨진 꿀물컵 파편이 발에 밟히는 그런 기분 말이야. 거리는 좀비 기업들로 넘쳐났어. 월급 줄 돈은 없는데 해고하면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니 직원들을 출근만 시키고 멍하니 앉혀두는 유령 회사가 된 거지. 사무실 풍경은 가관이었어. AI가 멈추니 보고서를 직접 써야 하는데 문장 하나 완성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디지털 치매 환자들만 가득했거든. 엑셀 함수를 다 까먹어서 계산기를 두드리다 틀리고 맞춤법 검사기 없이는 이메일 한 통 못 보내는 뇌가 퇴화한 엘리트들의 슬픈 자화상이었지. 마치 내비게이션 없으면 집 앞 슈퍼 가는 길도 잃어버리는 길치들처럼 우리는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어 있었어. 당근마켓에는 기이한 물물 교환이 등장했어. 샤넬 100이랑 쌀 20, 킬로그램 교환 원해요. 같은 글이 올라와도 다들 쌀이 더 귀한데 미쳤냐며 비웃었지.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골프 회원권은 이제 냄비 받침으로나 쓰일 종이 조각이 됐고 사람들은 베란다 텃밭에서 키운 상추가 진짜 자산임을 깨닫기 시작했어. MZ세대들이 열광하던 성수동 핫플들은 줄줄이 임대 문의를 내걸었고 그 자리엔 1,000원 밥상 같은 구워 식당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지. 결혼 연애 그런 건 사치스러운 판타지 소설 속 이야기로 전락했어. 내 입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누가 누굴 책임지겠어. 출산율 0.6명 쇼크는 애교였어. 이제는 연애율 0% 시대가 도래하며 대한민국은 거대한 솔로 지옥 세트장으로 변해버렸으니까. 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10년이나 앞당겨졌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사람들은 화낼 기력도 없었어.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메우는 게 더 급했거든. 퇴근길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의 위로도 옛말이 됐어. 삼겹살 1인분에 3만 원이 넘어가니 회식은 편의점 앞 벤치에서 캔맥주로 때우는 게 국룰이 됐지. 사람들은 다시 도서관으로 몰려들었어. AI가 다 해줄 거라고 믿고 공부를 놓았던 사람들이 뒤늦게 기술 자격증이라도 따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였어. 하지만 용접봉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화이트 칼라들이 현장 기술을 배우기가 쉽겠어. 뜨거운 불똥에 데이며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왔나 눈물을 훔쳤지.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이라며 또다시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게 세금 낭비 2.0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 유튜브에는 망한 자영업자 브이로그가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찍었고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씁쓸한 위안을 얻었지. 한때 간물주라 불리던 건물주들도 곡소리를 냈어. 세입자가 다 나가고 공실이 넘쳐나니 대출 이자를 못 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속출했거든.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있었던 거야. 화려한 그래픽 쪼가리나 데이터 덩어리가 우리 배를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이지. 진짜 가치는 땀 흘려 만드는 물건, 직접 농사지은 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서비스에 있다는 걸 돈이 증발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 우리가 잃어버린 건 돈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까지 바닥나고 있었으니까. 이웃 사촌 웃기지 마.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잠재적 경쟁자 아니면 빚쟁이로 보이기 시작했어. 인사는커녕 눈만 마주쳐도 경계태세였지. AI가 만든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은 어찌나 완벽한지 내 목소리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 돈 뜯어내는 건 일도 아니었어. 가족끼리도 암호를 정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전화도 받지 않게 됐어. 벨소리가 울리면 공포영화 효과음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거든. 평화롭던 중고거래 앱은 사기꾼들의 콜로셈이 됐어. 벽돌 택배는 양반이고 만나서 물건만 들고 튀는 먹튀가 스포츠처럼 유행했지. 현관 앞에 택배 상자를 두면 5분 만에 사라지는 마법. 한국 치안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은 배고픔 앞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어. 정신과 예약은 6개월이나 밀려 있었어. 화병 난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의사 선생님도 우울증에 걸려 병원 문을 닫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방구석에 누워 무지출 챌린지만 하고 있었어. 숨만 쉬고 사는 게 유일하게 수익률 100%인 재테크였으니까. 라떼는 마리아를 외치던 꼰대 부장님들도 입을 다물었어. 본인 퇴직금이 반토막난 마당에 누구한테 훈수를 두겠어. 다 같이 망한 처진데. 밤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깜깜했어. 전기세 무서워서 간판 불을 다 끄고 촛불 켜고 영업하는 암흑 카페들만 드문드문 보였지. 명문대 졸업장은 냄비 받침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 AI가 논문을 더 잘 쓰는데 학벌이 무슨 소용이냐며 다들 허탈해했지. 대치동 학원가도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 의대 가서 뭐해? AI, 의사가 진단하고 로봇이 수술하는데 라는 깨달음이 뒤늦게 퍼진 거야. 십수년간 쏟아부은 사교육비가 거품처럼 터지는 소리는 마치 풍선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 부모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지. K-팝 아이돌들이 입는 명품 옷을 보며 환호하던 우리는 정작 우리 아이에게 입힐 내복 한 벌 사는 것도 손을 벌벌 떨게 됐어. 최첨단 스마트 시티에 산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관리비 못 내서 단전된 아파트에서 롱패딩 입고 버티는 21세기 원시인 신세였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진짜 전쟁이 됐어. 네가 그때 주식만 안 했어도 라는 비난이 미사일처럼 좁은 거실을 날아다녔으니까. 이혼 법원안만 문전성시를 이뤘어.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서양 속담, 그거 한국에서도 과학이더라. 거리는 금삽니다. 명품 매입. 간판만 번쩍거렸어. 사람들의 추억과 마지막 자존심을 헐값에 사들이는 하이에나들만 배를 불렸지. 정부가 나눠준 디지털 바우처는 키오스크 오류로 먹통이 되기 일쑤였어. 배고픈데 결제가 안 돼서 편의점 알바생이랑 서로 민망하게 쳐다만 봤지. 우리는 마치 상금 없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 같았어. 탈락하면 벼랑 끝인데 승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잔혹한 게임 말이야.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지. 우리를 알고리즘의 바다로 인도했던 그 친절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사실은 낭떠러지 끝이었다는 것을. 인스타그램에서 그 많던 영앤리치 인플루언서들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어. 명품 언박싱 영상 대신 살려주세요. 계좌 번호가 올라왔거든. 남들이 부러워할 때나 자랑질이 재미있는 거지. 다들 배가 고파 아우성인데 혼자 스테이크 먹는 사진 올렸다간 돌맞기 딱 좋으니까. 노트북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누비던 디지털 노마드들은 이제 진짜 갈 곳 없는 노숙자 유목민 신세가 되어 서울역으로 모여들었어. 시골 할머니가 장독대에 현금 뭉치를 숨겨두던 그 구식 방법이 비트코인 지갑보다 훨씬 안전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지. 암호화폐 비밀번호를 까먹어도 찾을 길 없는 전자지갑보다 당장 쌀 한 포대와 바꿀 수 있는 금반지 한 돈이 진짜 절대 반지였어. 여의도 증권가는 쥐 죽은 듯 조용한데 남대문 시장 구제 옷가게만 북새통을 이뤘어. 새 옷 사 입을 돈으로 중고 패딩 하나 더 쟁여야 했으니까.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도 바뀌었어. 스타벅스 컵 대신 양은 도시락통을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생존력 강한 엘리트의 상징이 됐지. 믹스커피 한 봉지가 다시금 직장인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유일한 마약이 됐어. 에스프레소 머신은 전기세 먹는 하마라며 창고에 처박혔고 유튜브에서 국뽕을 채워주던 한국이 세계 1위인 이유 같은 채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채널을 삭제하고 튀었어. 우리가 자랑하던 그 1위라는 게 사실은 빚더미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 높이였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우리의 역사는 이제 한강 다리 위에서 내뱉는 깊은 한강의 한숨으로 바뀌어버렸지. 청년들은 서울을 탈출해 시골로 내려가기 시작했어. 낭만적인 리틀 포레스트를 찍으러 간 게 아니라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고 감자라도 심으러 간 거야. 게임 속에서 농사짓던 스타듀밸리 고인물들도 진짜 땡볕 아래서 호미질 한번 해보곤. 이건 버그다라며 울면서 쓰러졌지. 우리는 경제를 무슨 리셋 버튼 있는 게임인 줄 알았나 봐.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로그라이크보다 더 잔혹한 노세이브 게임이었어. 빈부격차 그런 말도 사라졌어. 이제 세상은 쌀이 있는 자와 쌀이 없는 자 딱 두 계급으로 나뉘었을 뿐이야. 조기 은퇴를 꿈꾸던 파이어족들은 진짜로 회사에서 파이어 해고 당하고 빈민층으로 조기 은퇴를 당해버렸지.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를 비웃던 개미들이 막상 겨울이 닥치니 자기들도 모아둔 식량이 없어서 배짱이랑 손잡고 굶는 꼴이었어. 이 모든 붕괴가 IMF 때처럼 외부에서 들이닥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갉아먹어서 무너진 거라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어. 저금리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있다가 금단 현상이 오니 온몸이 뒤틀리고 뼈가 삭는 고통을 겪는 중독자들의 나라가 된 거야. 이제 거울 앞에 선 우리는 화려한 필터를 걷어내고 퀭한 눈을 한 초라한 민낯을 마주하게 됐어. 기억나 코로나 때 집에서 심심하다고 커피 400번 저어서 달고나 커피 만들어 먹던 그 시절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배부른 귀족들의 유희였어. 지금 우리는 살기 위해 죽 한 그릇을 끓이려 4,000번씩 주걱을 젓고 있으니까 노동의 강도는 똑같은데 낭만만 쏙 빠진 셈이지. 우리는 인생이 한국 드라마인 줄 알았어. 빚더미에 앉아 울고 있으면 재벌 2세 실장님이 스포츠카 타고 나타나서 빚을 갚아줄 줄 알았지. 하지만 현실은 다큐멘터리 인간극장보다 더 독했어. 실장님도 망해서 우리 옆에서 같이 폐지 죽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화폐라는 게 사실은 믿음이라는 얇은 종이 위에 인쇄된 그림일 뿐이라는 걸, 그 믿음이 찢어지는 순간 휴지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걸 배웠지. 100억 자산가라며 어깨 힘주고 다니던 펀드 매니저가 감자 농사 짓는 김씨 아저씨한테 감자 한 알만 달라고 굽신거리는 꼴이라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제 스펙은 토익 점수가 아니라 장작 패기 실력이고, 자산사는 아파트 등기가 아니라 창고에 쌓아둔 쌀가마니 개수가 됐어. 강제로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버린 우리는 깨달았어. 미니멀 라이프라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 짐을 선택적으로 버릴 때나 멋있는 거라는 걸. 집에 있는 최첨단 아이 OT 냉장고는 이제 그냥 비싼 수납장에 불과해 전기가 끊기니 문짝에 붙은 스크린은 거울 대용으로나 쓰고 있지. 밤이 되면 도시는 쥐 죽은 듯 조용해. 예전엔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 불빛이 우리를 지켜주는 등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돈 태우는 불빛이었더라고. 2026년 AI가 한국 경제 구한다던 그 거창한 전망은 이제 보니 신이 우리를 상대로 벌인 역대급 몰래카메라였던 거야. AI가 구해준 건 경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비 욕망이었어. 돈이 없으니 강제로 욕심을 거세당하고 본의 아니게 성인군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화면 속 좋아요 대신 옆집 사람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 전기 넘쳐서가 아니라 혹시 저 집에 남는 라면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김치를 담그는 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김치 한 포기가 비트코인 한 개보다 더 확실한 가치를 지닌 현물 자산이 됐거든. 우리는 경제가 VV자로 반등할 거라 믿으며 버텼지만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그 밑에 멘틀까지 있다는 걸 뼈저리게 체험 중이야.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피난이라도 갔을 텐데 이건 뭐 조용히 통장 잔고만 연기되고 물가는 천장을 뚫으니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 그동안 우리가 누린 풍요가 미래의 소득을 갚으라고 후손들의 자원을 훔쳐다가 펑펑 써댄 빚잔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참 쓰라린 일이지.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서 꺼진 검은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봐. 필터도 보정도 없는 그 퀭한 얼굴이 진짜 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어. 도파민 중독에서 강제로 벗어나니 머리는 맑아지더라. 다만 그 맑은 정신으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시궁창이라 문제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 경제 위기라는 건 숫자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내일이 사라지는 공포라는 것을. 손에 쥔 최신형 스마트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울일 뿐이야. 통신사가 망해서 전화도 안 터지니 내 초라한 얼굴만 비춰주거든. 배달의 민족 배달시킬 돈도 배달해줄 라이더도 다 사라졌는데 민족성만 남아서 뭐 하겠어. 우리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했지. 지금은 당장 내 입에 들어갈 쌀 모으기 운동하느라 옆집이랑 눈치 게임 중이야. 한때는 호캉스 가서 인피니티 풀에서 사진 찍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따뜻한 물 나오는 목욕탕 한 번 가는 게 버킷리스트 1위가 됐어. 거실 한 구석에 쌓아둔 캠핑용품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더라. 감성 캠핑하려고 산 게 아니라 난방 끊긴 아파트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텐트를 칠 줄이야. 명절 때마다 욕하던 스팸 선물 세트가 이제는 루이비통 가방보다 귀하신 몸이 됐어. 짭짤한 햄 한 조각이면 밥 한 공기 뚝딱이니 그게 바로 황금이지. 동네 놀이터는 아이들 웃음소리 대신 쑥이라도 캐러 나온 어른들의 한숨소리로 가득 찼어. AI가 주식 대박 종목을 찍어주면 뭐해. 그 주식을 살 현금이 없어서 휴지 조각보다 못한 정보가 됐는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고 자부했지만 알고 보니 낭떠러지 끝에서 춤추고 있었던 거야. 전기차 충전소가 다 멈춰서 도로는 거대한 고철 주차장으로 변했어. 차라리 리어카 끄는 할아버지가 기동성은 더 좋더라.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기다리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전 국민이 공유하게 될 줄은 몰랐지.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뉴스 앵커의 멘트였는데 이제는 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로 들려오는 생존 신호가 됐어. 한강 다리 야경이 아름답다고 감탄하던 우리는 이제 그 다리 밑에서 낚시라도 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코딩 학원 다니던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고 있어. 파이썬 코드로는 배추를 심을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지. 넷플릭스 구독 끊은 지는 오래고 이제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유일한 무료 콘텐츠가 됐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가진 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라. 껍데기뿐인 직함 보여주기식 인맥 숫자로 된 자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 남은 건 나라는 사람 하나뿐이었어.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낸 세금과 믿음으로 지탱되던 허상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지. 이제 누구도 나중에 부자 되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기면 이라는 말이 최고의 덕담이 됐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잔 비워 이 긴긴 악몽의 끝에서 우리가 얻은 아주 비싼 교훈 하나만 남겨두고 일어날 때가 됐어. 자, 이제 술자리도 끝났으니 계산서를 봐야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편리함이라는 안주를 퍼먹은 대가가 지금 눈앞에 놓인 거야. AI에는 죄가 없어. 걔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생각하는 뇌를 빼서 기계에 맡겨버린 건 바로 우리였으니까. 경제라는 건 결국 누군가가 땀 흘려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돌아가는 건데 우린 그걸 전부 기계한테 떠넘기고 뒷짐지고 돈놀이만 했던 거지. 팔다리 근육은 다 빠져서 젓가락처럼 됐는데 머리만 비대해져서 나 100억 부자요 하고 떠들던 꼴이 얼마나 우스웠겠어. 국가가 돈을 찍어낼 수는 있어도 쌀을 찍어낼 수는 없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배우려고 나라 전체가 거대한 수업료를 낸 셈이야. 이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해. 클릭질 말고 톱질을 검색 말고 사색을 투자 말고 투쟁을 말이야.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는 잊어버려도 되지만 감자 심는 시기를 잊어버리면 굶어 죽는다는 게 진짜 현실 경제였어.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이 화면 속 10억 사이버 머니보다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 그 1,000원은 적어도 네가 오늘 하루 땀 흘려본 실체가 있는 진짜 돈이니까. 2026년에 한국 경제는 망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 거품이 다 거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천이 느껴지고 내가 밟고 있는 땅의 단단함이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하지 마. 우리는 그냥 가상현실이라는 긴 꿈을 꾸다가 아주 차가운 얼음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깬 것뿐이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는 요행이나 대박 말고 아주 느리고 정직한 걸음으로 뚜벅뚜벅. 언젠가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살만해지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말자고. 나의 생존을 나의 밥줄을 절대로 남기게든 정부든 전문가든 의 손에 100% 맡기지 말 것.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소비할 자격조차 박탈당한다는 냉혹한 자연의 법칙을 기억해.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줄 아는 사람만이 어떤 위기가 와도 내 밥상을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 자, 일어날까 가서 텃밭에 물이라도 줘야지. 그게 우리를 살려줄 진짜 우량주니까 말이야.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짜 치즈는 언제나 쥐더쥐에만 있다는 거. 이제는 뼈에 새겼겠지. 기술은 도구일 뿐 경제의 주인은 언제나 땀 흘리는 당신이어야 해.